술을 좀 잘 드시는 편이세요? 53도짜리 고량주를 먹어요. 네, 원샷은 필수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에서. 네, 이제 그 사장님이 딱 체결하겠다. 우와. 라고 하고 다음날 저희가 계약서를 받고 저희가 그렇게 귀국을 했던. 직장인들의 피땀 눈물이 가득 배어있는 보고서 진짜 최최종.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영지입니다. 오늘 인사드리게 될 담당자분들이 전력을 멀리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전기의 길을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전기의 길이라고 한다면 뭐 핸드폰 충전선 정도 그 길을 말하는 건가요? 그 전기의 길이죠. 네, 아니면 뭐 전봇대에 있는 그 두꺼운 선들 있잖아요. 아주 좋은 접근인데 네. 강한 전력을 담는 초고압 케이블을 다루시는 담당자분들이 오늘 나오신대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규모긴 한데 빨리 그냥 차라리 만나 뵙고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솔루션의 와이어 케이블 부문의 페나시아 영어팀 박지환 프로입니다. 양현호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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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속에 묻혀 지중 케이블, 바다 밑에 해적 케이블, 훨씬 높은 초고압. 저희는 안정적으로 깨끗한 원자재를 파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이 아니라 원자재, 나머지 거를 판매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400kV니까 40만? 네. 피카츄가 100만 볼트니까 네. 저희께 뭐 0.4 피카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와, 초고압 케이블은 우리 일상에서 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범용이라는 소재는 이제 그런 뽁뽁이에 들어가는 원자재 혹은 우리 신라면 이제 까면 비닐과 비닐 접착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뜯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연포장재 혹은 우리 뭐 맥북 이런 거 구매를 하면 약간 스티로폼처럼 생긴 거, 네. 그 발포지라고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쓰는 그런 범용적인 그런 제품이 아니고 좀 고부가이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어디에선가 전력을 만들어서 전력을 쏴줘야 되거든요. 초고압 케이블은 이 전류가 높다 보니까 저희 시대에는 필요한 거죠. 이미 내수를 넘어서 해외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 여기서 또 재미난 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외 영업하신 이야기들. 저희가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해외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다 재밌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각자 어디 좀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 중국 전체랑 호주랑 뉴질랜드 지역 담당하고 있고요. 오, 큰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동남아의 내수, 한국의 인도 이렇게 해서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만큼 그 나라에 자주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짜. 뭐 중국,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남아, 유럽 얼만큼 자주 가세요? 지금 여기 이제 부문에 와서 제가 네. 중국 담당한 지 한 1년 반 네. 조금 안 됐는데 세어보니까 26번 출장 갔습니다. 우와! 네. 1년 반 동안 26번이요? 네네.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이제 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고생은 안 하셨어요? 인도를 담당했었을 때는 네. 이제 그때 이제 여름이어서 또 먼순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엄청 오는 시기였었습니다. 네. 포장도로도 이제 좋지가 없죠. 않아요. 네, 그렇다고 무슨 뭐 저희가 뭐 엄청나게 고급 뭐 차를 끌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네. 툭툭이 타고 다닙니다. 툭툭이. 뭔가 툭툭 잘 돼 있는데 저희가 원자재 팔러 왔는데요. 저희 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어쨌든 가고 뭐 먹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속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고생하면 진짜 막 다시는 막 거기 안 가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 PR해야 되는데 컨디션 관리도 안 되면은 그러니까요. 일도 지장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시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또 많이 나고 13시간, 14시간 이제 좀 다 잘해볼까 하면 이제 다시 한국 돌아와야 되고. 맞아. 그리고 양 프로님은 좀 힘드셨던 부분이 없었어요? 해외 투어 갔을 때. 아, 해외 투어래. 투어긴 투어죠. 그렇죠. 아, 투어죠. 발표하고 비즈니스 투어니까. 해외 투어 가셨을 때. 저도 이제 비즈니스 투어 할 때 이제 음식적으로 좀 힘든 게 있었는데 보통 그쪽은 저희가 고객사니까 대접을 잘 해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뭐 좋은 특산물들을 많이 내어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특산물이 저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쵸. 안 뭐 맞을 예를 수도 들어서 있죠. 네, 매미, 뭐 유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품이 굉장히 식자재가 고급이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직접 놔주고 먹어봐라.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조금 난감하죠. 이거를 안 먹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렇게 먹었다가 제가 뭔가 하나의 리액션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이제 좀 힘들었고요. 업무적으로는 출장을 한 번 가면 보통 보고서를 무조건 한 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 100번 가면 100개를 써야 돼요, 보고서를.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요. 네, 매미 유충을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참 유익했다. 맞아. 이런 그럼 이제 바로 발려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영업 방식이 실제로 바뀌기도 해요. 발표를 좀 저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루하거나 아니, 돌리고 막 이럴 수가 맞아, 있는데 맞아. 이게 중간에 어필도 안 돼. pause, 뭐 intonation, up and down 막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하다가도 탁 치면서 이제 이런 걸 하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몰입감을 이제 캐치할 수가 있고 와. 항상 마무리를 질문 던져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Don't you think you're gonna have this kind of questions?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어머.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되려 질문을 던지는 걸 보고 우리 거 너네가 안 쓰면 진짜 너네가 손해야라는 오히려 느낌을 더 주는 거지. 맞아요. 해외 투어가 맞으시네.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해외가 맞네. 네, 사실 동남아한테 딱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너네 5년 뒤에 우리한테 전화하면 돼. 이거 just come 막 이러면서 이게 매력이네, 진짜. 그러니까 괜히 전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영업도 밀당이에요. 그쵸. 밀당이에요. 그럼 혹시 뭐 중국 쪽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중국 쪽은 사실 이게 국가는 하나인데 하나로 묶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역마다 뭐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민족도 다른 경우도 맞아요. 있고 언어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하나솔루션의 YNK 부문은 네. 중국을 총 3가지 구역으로 저희가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남, 화북, 화동이라고 하는데 중화의 화거든요. 네. 그래서 화남은 조금 남쪽.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보통 저희가 느꼈을 때 고객사들 특성이 이제 업무 얘기만 해요. 철저히 비즈니스. 정말 딱 미팅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1시 시작이다. 네. 그러면 딱 1시에 들어와서 자 미팅하자 이러고 안건 뭐 하면 이제 저희가 답을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질문 더 있냐? 없다. 그러면 끝나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저녁 식사 같은 건 없고 그리고 이제 화북 지역 같은 네. 경우에 오히려 네. 화남 재밌다. 지역이랑 좀 다르게 물론 업무 미팅 때 기술도 중요하고 저희의 발표력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끝나고 저녁 식사를 꼭 원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취미는 뭐니? 뭐 너 요새 저녁 때 끝나고 뭐 하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 간의 정을 좀 중요시하는 문화도 분명히 있고요. 와. 예. 그리고 화동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화남과 화북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업무 때는 정말 철저하게 업무 얘기만 하고 네. 대신에 저녁 식사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가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런 특성이 있어서 하나의 중국이지만 저희가 영업을 할 때는 각 지역별로 고객사별로 나눠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술을 좀 잘 드시는 편이세요? 화북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저 술자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보통 거기는 또 53도짜리 고량주예요. 고량주를 먹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물론 못 마셔도 할 수는 있지만 잘 마시면 좋다.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원샷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원샷은 필수예요. 거기는. 원샷이 필수의 고량주가 심지. 원샷이 필수예요. 펀지우치라 그래서 중국어로 우와. 분죽이에요. 그래서 술을 나눠 놓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한 병이 다 고개 있고 예를 들어서 10ml부터 100ml까지 눈금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술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먹어야죠. 원샷은 필수예요. 영업적으로 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할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장 전에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네. 술 안 먹습니다. 오히려 네, 어느 이유 정도 간으로 몸을 좀 단련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련해야 되니까 조금씩 해서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진 못한 부분.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점점 이렇게 그러면 늘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노하우로 잘 성사시켰던 거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25년 11월 달에 네. 중국을 실제로 방문을 했었어요. 네. 저희 대표이사님과 함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VIP 고객사들을 만났는데 이제 당시에 한 고객사에 저희가 하나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SEHV라고 그 슈퍼 엑스트라 하이 볼티지 되게 높은 전압대까지 적용할 수 있는 원자재가 있는데 50톤 판매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수많은 뭔가 미팅을 하고 이것저것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팅 당시에는 좋은 성과가 못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뭐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약간의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화북 지역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미션이 있는데 이거 미팅 때 뭔가 시원찮았으니까 뭔가 저녁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됐고 네. 거기서 제가 우연찮게 저희 대표이사님과 그다음에 고객사 대표이사님 딱 중간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거기는 또 이제 건배사를 많이 해요. 그 고객사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10잔을 무조건
건배사 한 번 당해서 10번 건배사하고 10잔을 마셔야 돼요. 고객사 측에서 돌아가면서 10번을 다 했고, 그러니까 총 20명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굳이 건배사 안 해도 된다. 너네는 외국인이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고 했는데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 대표이사 고객사 대표이사님 잔을 봤는데 50ml 정도 딱 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고량주가. 그래서 제가 아까 50톤이 저희가 판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단은 뭐 건배사를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다. 건배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에서. 네, 하고 우리 이제 한화와 그 고객사, 양사 간에 전략적으로 계속 파트너십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일단 고사성어를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근데 고객사 대표이사님 보니까 술잔이 혹시 몇 미리 정도 남아 있으시죠? 라고 일단 제가 여쭤봤더니 대표이사님이 50, 한국말로 50 정도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이거를 50ml를 원샷을 할 테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표이사님도 저희 쪽 한화에 50톤의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형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 무거운 분위기가 확 이게 깨지면서 와, 진짜. 웃음바다로 약간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사장님이 딱 그 구매 담당 임원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 나 진짜 50톤 이거 체결하겠다 라고 하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겠다 하고 다음날 저희가 계약서를 받고 저희가 그렇게 귀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소름 돋았어. 네, 이런 이제 노하우가 하나 너무 큰 거 정말 멋지게 하나 하신 게 와 있고요. 진짜 큰 건 했다 정말. 아닙니다, 와.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기를 국경을 넘어서 판매한다.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전기를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가능해요, 일단? 슈퍼그리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슈퍼그리드란 그 권역별로 생산되는 전기 양이 당연히 다를 건데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시킴으로써 약간 마치 고속도로죠. 여기에 남은 전기가 있으면 여기다 보내주고 여기에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네. 에너지 전환의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이라는 이슈로 인하여 조금 더 이제 케이블에 대한 초고압단 케이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더불어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우리도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한다고 얼마 전에 기사도 나고 좀 힘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좀 케이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구축을 해서 일상 소비자들한테 이제 그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땅 위쪽에 세우거나 땅 아래쪽에 세우는 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사실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 땅도 있을 그럴 수 거고 있고요. 다 양해받아야 네, 되고 맞아요. 맞네요. 그럼 막 보호상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해저 케이블을 깐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래요? 바다라는 그런 또 이슈가 있겠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빨리 설치를 그러겠다. 해서야지 저희들한테 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이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는 게 사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주제죠. 그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AI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 네. 저희 같은 개미들은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주식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쵸?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 AI 수요를 감당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해서 뭐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케이블 수요도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 AI 전력을 만약에 저희가 어찌됐든 깔려면 설치를 네. 하려면 다 케이블들이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전력이나 통신용 네. 같은 거를. 근데 이제 그 케이블 회사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에 케이블의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저희 하나솔루션의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필하시는. 다만 근데 이제 네. 제가 투자를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이 네.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그쵸. 이제 팁으로 그냥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양프로님 네. 이런 걸 카메라 꺼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우리가 보고서에 담지 못한 고충 같은 것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고충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업무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는 네. 단순히 물건 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더 나아가서 엔드 유저를 어떻게 또 설득하고 어떤 형식의 마케팅 그런 고민을 해야 되나 점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플러스 알파가 이제 안 했던 업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 그치. 그래서 영상 뭐 콘텐츠 기획 너무 다 잘하니까 이게 하나의 직장을 맡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약간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너무 다 잘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심지어 반성도 빨라. 근데 죄송한데 박프로님 지금 저희가 고충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자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고충에서- 약간 그렇게 생각도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고충 24시간이 모자라다? 나의 능력을 너무 다 펼칠 게 많은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펼쳐. 그건가? 그래서 양프로님은 또 어떤 힘든 점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대표이사님이 이탈리아 분이세요. 외국인이시죠. 모든 것들을 다 영어로 보고하고. 네. 난 고충이 이거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을 모시고 갔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도 조금 긴장을 많이 한 게 중국어로 하다 보니까 중영 통역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국어와 외국어를 통역하는 거는 저도 사실 처음이어서 적게는 10분, 많게는 20분이 이제 미팅을 하는데 계속 제 말만 귀 기울이고 있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일상 대화를 통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또 달라요. 네, 비즈니스적으로 어찌됐든 저희가 어떤 니즈가 있고 그쪽의 니즈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을 통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좀 힘들었어요. 아니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 이 한국말로 들었는데도 힘든데?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하면 정말 이게 틀어질 수도 있고 또 한국 임원분도 계셨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국어로 또 설명드려야 되고 중국어를 또 영어로 또 설명도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아, 두 언어만 한 게 아니라 3개 국어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는 거 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싶었거든요. 두 분 지금 열정이 가득해요. 눈에. 지금 6년 차 이렇게 안 된 것 같고 진짜 신입 사원들 같아요. 정말. 아 진짜. 진짜로. 열정이. 나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동기가 있다면 뭐예요? 그 노르웨이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용을 저희 회사 최초로 어떤 판매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레퍼런스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도 이것도 되게 성취감을 느끼는데 엄청난 좀 성취감을 좋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이것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후배 얻어도 아 그때 그 업체는 내가 아 했던 업체지. 그래서 양프로님은 나의 동기 뭘까요? 사실 제 전공이 중국학이거든요. 중국 뭐 이제 외교 뭐 정치 이쪽인데 제가 그때도 계속 중국 지역을 좀 담당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와인 케이블 부문에 오면서 마침 이제 또 중국 자리에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이제 여기를 맡으면서 방금 이제 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뭔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뭐 예를 들어서 최초 혹은 최고 이런 거를 이제 달성을 했었을 때 가장 뿌듯함이 있어서 전 진짜 성과로 그러니까 그게 숫자로 보여질 때 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저희 이 숫자가 잘 나와야 저희뿐만 아니고 이거를 생산해준 공장 그리고 이거를 연구 개발해주는 연구소도 다 같이 사실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 부서들의 그런 이익과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달성했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근데 두 분 답변이 정말로 신기한 게 이 동기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정말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네. 배운 것도 정말 많았어요. 그럼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인데요. 두 분의 보고서의 마지막 한 줄을 채워본다면요? 26년은 이를 뛰어넘어서 더 좋은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보고서 마지막 결론이네. 포부. 우와.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저희가 그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팩트. 실제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거는 진짜. 고충이 끊이질 않아요. 고충이 끊이질 않아 정말. 네 우리 박프로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금 더 단기였으니까 좀 더 저는 중장기적으로 하나솔루션은 이제 글로벌 탑 도약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보고서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